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지만 석방 지휘를 내린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19일 추가 현안 질의 일정을 잡고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적 의무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즉시 파면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12.3 계엄으로 인한 혼란이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탄핵 찬반 여론전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헌재 선고 이후 덮칠 후폭풍을 최소화할 해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 논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흔들었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수사가 사태를 키웠다고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은 검찰의 항고를 위한 법무부의 수사 지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자 법사위는 다음 주 19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민지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체포를 밀어붙인 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냐며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십시오. 오 처장은 법원에 의해 정당히 발부된 체포영장을 소지한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반박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그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걸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역시 법원 결정이 부당하지만 즉시 항고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본안에서 위법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풀어주는 게 맞는 일이냐며 이번 사태에 검찰과 법무부, 법원 모두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구속 취소에는 위헌 판례가 없는데도 법무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위해 수사 지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특혜 채용 논란이 제기된 간부들의 자녀들이 선관위로 오기 전 지방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것을 놓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공무원법상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당초 참석을 요구받았던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다음 주 수요일 긴급 현안 질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부정행위가 지속되면 대한민국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행한 일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입니다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한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가를 더 불안하게 하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우 의장은 특히 최 권한대행이 헌법적 임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당은 또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8일 1차 탄원서 때보다 6명 늘었습니다.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설령 계엄이 위헌 위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의회 독재가 심각하다며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합의와 협의, 정상적 토론과 숙려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의결은 진정한 적법 절차가 아닙니다. 가짜 적법 절차이고 민주당 일당에 의한 의회 독재에 다름이 없습니다. 또 최근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의 수사와 구금이 불법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행동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행동을 막을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공식적인 장외 투쟁에는 거리를 두면서 2030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시장, 불공정한 연금제도, 창의와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시대의 껍질들을 깨트리고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대학교 등록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고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장학금 확대 재원을 이번 추경에서 마련하긴 어렵지만 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에 당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거리 행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련한 광화문 현장 간담회 자리에 비명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4일째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단결하고 탄핵 촉구에 힘을 합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일부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시위를 두곤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당장 탄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또는 언제 하든지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적 상식에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천막 농성 중인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500여 명을 총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 담장을 넘던 그 절박한 마음으로 내란 속의 파면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철야 농성도 계속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챙기는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 금융, 주거 분야의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는데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정년 연장, 가상금리 인하 정책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장외 여론전에 당력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과 경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열린 법사위 현안 질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다만 관심이 모였던 심우정 검찰총장 불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 심우정 총장의 출석 가능성이 낮다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심 총장에게 오늘 이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 대통령 구속 취소 후에 검찰이 정작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해서 구속 만료 기간을 결정하라라고 내부 공문을 뿌린 점 등이 언급이 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주된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후에도 심 총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 의결을 통해서 19일 전체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습니다. 이 윤종근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미 어제부터 원내대책회의 후에 심 총장이 이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 불출석할 경우에 오는 19일 법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 탄핵을 밀어붙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연일 이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은 이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이 최 권한대행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여전히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고요. 또 15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 여부를 두고도 역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 총장 역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실제 탄핵까지 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여지껏 29번의 탄핵을 강행했지만 실제로 선고가 나온 4건은 모두 기각이 됐거든요. 무리하게 탄핵을 계속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레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중진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윤 대통령의 탄핵 선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나 검찰총장을 탄핵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민주당은 다음 주로 점쳐지는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최우선으로 놓고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권한대행이나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이 더더욱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늘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공기관장 임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때마다 전 정부 인사와의 불편한 동거가 늘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를 손보는 법안을 추진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요. 이 당 차원에서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손보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어제 이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요.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라면서 장기간 공석으로 두다가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알박기 인사의 의심 사례는 53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이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의 이창수 원장을 신규 선임했고 한국남부발전은 국민의힘의 장제원 전 의원의 보좌진 출신 인사를 이 상임감사위원회 후보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손보기 위해서 공공기관장 및 이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6월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 해당 정부에서 임명했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되게 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이미 대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민주당에서 출범할 것을 예상하고 이 법안을 손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수다. 이런 분석과 함께 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직후에도 논란이 됐었고 저에게 이런 걸 토로하는 여권 인사들도 많았었거든요. 이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대표적으로 놓고 당시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하자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기관장을 맡아야 한다며 당시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주당에서는 임기를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맞섰고 실제로 임기를 다 채웠거든요. 결국 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뿐만 아니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국무회의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면서 불참토록 통보를 해서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에 정우택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취지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3년여가 지난 지금 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자 이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게 나오는 당연한 이유겠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임명됐던 이 유시춘 EBS 이사장이 국정 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면서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문정권 인사들부터 즉시 사직시켜야 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그만두고 자리를 비워주는 문화가 10여 년 전까지는 사실 좀 남아있었지만요. 그랬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가 이 사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존중되는 문화가 사실 생겼거든요. 이를 손봐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나온 야권의 제안을 현재의 여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각각 취득한 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여야는 현재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하고 상속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탄소 중립 촉진법 제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과도한 무상할당과 시장 참여자 제한 등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중소기업의 참여가 더 부진한 만큼 다양한 동기부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골든타임을 흘려보냈지만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정책 변화와 함께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의 다양화 그리고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압두 살로모프 주한 우즈벡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협력국이라며 양국 경제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우즈벡의 중앙아시아 물류 중심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확대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파면하라 총력입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비명계 대선 주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절박하다라는 이 대표께서 저희들 전부 다 모여서서 우리 지혜를 모아보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저희들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부터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나아가서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윤 대통령의 석방이 전국 변수로 떠오르자 탄핵 단일 대우를 완성해 내란 조기 종식을 완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 통합기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라기보다는 같이 가야 될 분들이죠. 당내 인사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께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 헌정 수호 세력들이 모두 함께 같이 한다. 것들을 또 보여드리면 더 믿음을 갖고 안심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 삭발식을 이어가며 탄핵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 당 차원에서 천막 농성에 나선 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했던 201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또 4선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수별 공동 기자회견을 열며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헌법 해석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보름째입니다. 이전 탄핵 사례를 볼 때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총력 투쟁에 맞대응하지 않고 차분히 혼란 수습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한 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애 투쟁을 하거나 뭐 장애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 오늘은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 투쟁도 이어갔습니다. 농성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것을 검토하는 등 윤 대통령의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헌재 앞으로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 건데요. 탄핵 인용은 정당성을 애초에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탄핵안이 각하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가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헌재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위를 하자. 릴레이 시위하자. 24시간 돌아가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윤상현 의원. 거대 야당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108명 중 82명이 동의했다는 점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들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지도부에서 막지 않겠다. 그거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뭐 정치 행위로 보고 그거는 막지 않겠다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여론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민생이 방치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을 향해서도 광장이 아닌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집단 행동은 나서지 않겠지만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24시간씩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것도 막지 않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온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 1항이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이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요. 비상행동에 돌입한 야권은 삭발과 단식부터 매일 저녁 도보행진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장으로 나간 야당의 총공세 두 분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매우 긴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법원의 결정과 그다음에 검찰의 어이없는 대응이 이러한 그 어떤 그 광장의 열기를 더 촉발시킨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한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민 광범위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뭐 양당 모두 다 공이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기각을 넘어서서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는 일종의 기세 싸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야당의 광장으로 나간 총공세, 이제 불안감, 시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탄핵에 대한 인용. 촉구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황 등으로 야당이 이제 총공세로 나왔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의 이 평의 기류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낙관적으로 그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인용되는 걸로 그렇게 보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쪽에서 뭔가 이상기류를 감지한 것 아닌가. 오늘 이제 상황적으로는 내란죄 핵심 증인들의 발언이 계속 이제 뭐 번복이 된다든지 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그 증언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하는 점도 있고 또 근래에는 뭐 곽종건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회유 협박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녹취도 나오고 해서 그 핵심 증인들의 핵심 증거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저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다라는 그런 그 취지상으로 그런 취지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석방되고 했던 것들 때문에 헌재 평의와 또 평결이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순조롭게 가고 있지 않다고 느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것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지킬 건 또 지켜야 되고, 네.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걸 보면서 좀 자기 성찰을 좀 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저런 움직임, 정치권의 저런 압박으로부터 내 영향을 안 받고 내 법률가로서 양심과 소신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 네. 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그건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그 재판관들이, 나 같은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을 것처럼 저렇게 기대를 하고 저렇게 올인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보였길래 네.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뭐 당대표고 뭐 국회의원들이고 다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나라의 지도자들이고 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달려들어서 저렇게 할까? 우리가 어떤 여지를 보여줬길래 그 부분 한번 좀 재판관들도 성찰하고, 그래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생겨도 그런 우리가 압박하면은 뭐 효과가 있을 거야, 바뀔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헌법재판소도 한번 좀 스스로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재판관들도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스스로를 성찰하고 외부의 이제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당연론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류가 이제 민주당이 처음에 낙관했던 기류가 이제 변화가 좀 감지돼서 야당이 지금 현재 총공세로 나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화된 기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8대0 전원일치로 나올 것으로, 인용될 것으로 좀 거의 뭐 저는 믿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야만 헌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뭐 조금 이제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랬는데요. 일반 여론조사보다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또는 뭐 이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탄핵 인용에 대해서 의견이 높아요. 왜냐하면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이 뭐 자기의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네. 법 원리 원칙대로 법문을 해석할 때 탄핵이 그 무슨 내란죄 여부를 다 떠나서 헌법 77조를 위반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반, 그리고 네.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한 헌법 위반만으로도 이것은 탄핵을 하고도 차고 넘친다라는 게 법조인들의 해석이기 때문에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이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행사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나라를 결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그리고 법조인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전히 탄핵 인용이 압도적으로 8대0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거리로 지금 나간 것 같은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서 이제 릴레이 시위, 개별적인 집회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게 이제 당의 공식적인 그 입장인데,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 의원이 이제 절반 이상이 되고, 또 108명 중에 의원 중에 82명이 헌재 탄핵 각하 탄원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탄핵 각하 탄원서를. 예. 그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떤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인용 또 이제 그 반대에 대해서 좀 현재 분위기에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기각이 됐다고 해서 다시 계엄을 한다. 그거는 진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 본인도 이걸 뭐 2번, 3번 될 때까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런 나라가 처한 위기의 실상, 국민들의 생업에 충실하느라고 뭐 나라 이런 그 정부에 맡겨놓고 국회에 맡겨놓고 하고 있으니까 실상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일깨워주기 위해서 했을 뿐이고, 계엄을 진짜로 해가지고 온 나라를 군인들로 이렇게
그 지배를 하고 군인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게 뭐 상황적으로도 나타나 있으니까 국회하고 선관위 정도만 한 것뿐이니까.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 뭐 이후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도 계엄이라는 게 해봐야 국회에서 뭐 2시간 만에 의결해버리니까 땡인데 사실 대통령 실권이 아니라 이를 실자 실권, 그 실체가 없는 권한이다라는 걸 이번에 다 봤기 때문에 계엄을 어떤 국민을 일깨우는 수단이든 위기의 실상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수단으로 하는 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다 봤죠. 그러니까 계엄을 하겠다고 유혹을 받으려면 계엄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고 본인이 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쫙 전개가 되고 몇 달이고 계속 가고 계엄 통치가 돼야 한번 유혹을 느낄 만한 건데 2시간 만에 국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종쳤잖아요. 그 말씀은 즉 기각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인용을 할 재판관들은 없지 않겠는가. 재판관들도 다 봤잖아요. 2시간 몇 분 만에 국회 의결 앞에서 무력화되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일용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이제 그 여든 야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정치 지지자들을 대변해서 어떤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압박하면은 재판관도 흔들릴 거야, 바꿀 거야.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 결론을 낼 수 있게 쓸 거야라고 기대하고 하는 거. 그래서 도를 지나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의 판단을 오도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거는 국회 여야 정치권 전체가 자제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그런 여지를 잃지 안 줘야지. 그래야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도 현재 그 인간띠 잇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당도 현재의 탄핵 각각 탄원서를 이제 82명이 이제 제출을 했고 또 릴레이 시위를 헌재 앞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를 둘러싼 이런 여야 간의 양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지지층을 대변해서 하는 행동이고요. 이것이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하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그 판결이 왔다 갔다 하면 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이러한 그 국민적 의사를 양측이 결집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겁니다. 결정적인 영향이 아니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국민의힘도 그렇고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결국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국민의힘에게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 왔을 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탄핵에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당내 기반이 사라지면서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당내 아마 생존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마 이 대선이 치러진다면 저는 그렇게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도리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출석을 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대검이 구속기간을 다시 날짜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이제 내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카드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 민주당이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까요? 저는 결론만 예측하라고 한다면은 안 할 걸로 봅니다. 안 할 걸로? 예. 어차피 어떤 조치든 간에 민주당의 현재 최종적인 관심은 탄핵 인용 기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를 총집결해가지고
하나로 쏟아붓는 목표 지점은 대통령 탄핵 인용 이거거든요. 네.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뭐 조기 대선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대선이든 그 정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뭐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겠지만 지금 오로지 하나 대통령 탄핵 인용 받아내는 거에만 최대의 관심이고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탄핵하는 것이 뭐 그 인용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거꾸로 오늘 그 계엄 사태 직후에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인 전국 흐름이 지금은 엄청 한 두세 달 사이에 엄청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에 있다가 치고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바닥에 있다가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되고 네. 탄핵도 찬성이 일방적이었다가 반대가 쭉 올라가고 이 계기가 딱 하나만 짚으라고 한다면은 한덕수 대행 탄핵했을 때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민주당이 생각한다면은 더구나 내일쯤 아마 검사 3명 탄핵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기각된다고 가정하면은 금방 검사 기각된 그 탄핵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여론은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고 또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민주당의 행동이 탄핵 소추를 주도한 정치 세력의 그런 행동이 헌법재판관들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안 줄 걸로 봅니다. 네, 내일 그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선고가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할 필요까지 현재 뭐 있을까? 이게 뭐 중요한 상황이냐라는 일부 이야기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탄핵 운운하는 건 총장의 의지가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보수적인 판단을 해왔는데 이번 심우정 검찰총장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번 사태는. 우선은 첫 번째는 본인이 뜬금없는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하루를 소비하면서 결국은 이제 날짜에 대한 논란, 시간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고요. 그 의도가 있었다고 의도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면 최소한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이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즉시항고도 위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2012년 위헌한 거는 보석하고 형집행 정지에 대해서 난 거예요.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구속 취소는 이 구속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물렀을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해당 판사가 단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상급 법원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판사도 이것은 즉시항고를 염두에 두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급 법원에서 다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것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부터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처럼 날로 하자 그걸 지침을 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즉시항고 의견을 낸 것은 특별수사본부에서 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걸.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총장이 직접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석방하도록 지시한 것은 제가 보기엔 이건 명백하게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권남용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이제 과오 때문에 탄핵 사유가 이제 충분하다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원래 이제 3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유력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 이제 넘길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이 시각까지도 아직 선고 날짜가 이제 고지가 안 된 상황인데 다음 주 17일, 18일이 또 그 다음으로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는 이후에는 다 같이 좀 여야든 또 국민이든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특별 범죄 예방 구역으로 헌재를 지금 지정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민주당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광장에서 조성된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네. 우리 당이 주도하거나 이끌어가거나 형성한 게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그 탄핵 반대 여론을 우리가 통제할 이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죠. 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뒤늦게 거기에 같이 이제 그걸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변하고 또 일부 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래도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최소한으로 노력해야 될 게 탄핵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막 흉흉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그런 극단적인 행위나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도록 하는 데는 정치권에서 할 수가 있고 또 네. 그거는 책임지고 그 여론을 뭐 각 정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간에 아무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라고 하더라도 국민들도 지켜야 될 게 있는 것이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그런 극단 행동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느 당에 지지할 것 없이 그거는 그 사회 안정이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국가 안전을 위해서 그거는 용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라는 그런 정치의 목적 때문에 자기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을 그 자극해가지고 촉발해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헌재를 향해서 정치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조금 일정 선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게 정치인들이 막 나가서 극단적인 행동하면 나머지 일반 지지자들은 그 더 그냥 그 제동 없이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만약에 자기 진영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책임이 없더라도 역풍은 그 당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네. 어떤 돌출 행동이 있었을 때 뭐 그 사람 우리 다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하고 아무 연계가 없어도 우리 쪽 정치 입장에서 가지고 그 행동을 했으면 우리 당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 역풍 맞았거든요.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또 자중할 건 자중해야 되지 않나. 검도를 넘지 말아야지 않나. 그런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정회가 이제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이제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뭐 낙관적으로 보십니까 분위기를?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해요. 쉽지 않다. 예, 물론 결과 여부를 떠나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마음으로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헌정 질서의 마지막 그 버팀목이 사법기구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 결론을 뒤집거나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광장의 여론을 지금 제도권 정당이 설득하기는 어려워요. 네.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추기거나 그런 거를 더 선동화해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네. 그런 측면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제도권 정당들이 이 혼란을 빨리 극복할 건가. 왜냐하면 결과 여부를 떠나서 사회가 계속 양극화되고 정치적으로 대립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와 국회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어서 다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예상되는 것은 광화문에서 분명히 그 반대 측은 또 그 그 결과를 부정하고 네. 퇴진 또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운영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후에 대선이 되든 또는 탄핵이 기각이 되든 간에 사회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당이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매주 이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결과가 나온 걸 갖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예상컨대 그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사회적 혼란을 마무리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결론을 낼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당장 지금 선고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번 주에 기일 정도는 예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안으로. 네. 아마 이번 주에 기일이 예정되면 다음 주 초로 갈 거고 만약에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 초에 선고가 되고 다음 주 후반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건 아마 이 대통령 선거일까지 고려한 판단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14일까지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네. 대통령 선거일이 5월 7일 또는 4월 30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4월 30일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47일밖에 안 돼요. 탄핵 이후에. 그리고 5월 7일 같은 경우는 연휴 직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운동이나 이런 국민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3월 17일 이후에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5월 14일로 대통령 선거일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가 유력하다. 짧게 조 의원님 생각 들어볼까요? 수요일까지는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수요일은 넘길 것 같다. 다음 주. 그냥 감입니다. 네네. 감이 상황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14일, 박근혜 대통령 12일보다는 훨씬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바깥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이 평의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쟁점이 뜨겁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쯤까지는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고 개별 재판관들의 판단이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고 개별적으로 다 결론이 났다고 봐야 되고 그 이상까지 넘어갈 가능성은 전 지금까지도 좀 모호한 쟁점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변론할 시간이 필요하긴 했겠지만은 충분하지 않았나 싶고 거의 확정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확정됐으면은 다른 어떤 이유로 계속 그걸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그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든 그다음 주든 이제 결정되면은 더 좀 다른 변수를 개입시키지 말고 그대로 국민들한테 공표해야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